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제 부임을 해갖고 지금 일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맨 먼저 일성으로 지시한 내용이 지금 중앙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시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지금 김정숙이 요 이 수사를 좀 빨리 마무리 지어라. 굉장히 독촉을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해요. 특히 말이죠. 이거는 이제 말은 어차피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건은 이미 이원석 총장이 지시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빨리 하라.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사건을 빨리 하라. 이 얘기는 김건희 여사 건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김정숙 거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김정숙이 이거 빨리 소환 조사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말이죠. 예, 이미 고발 조치를 했는데 지금 대딸간을 갖다가 여태까지 캐비넷 속에 넣어주고 손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원석이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자초지종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김경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기자들이 딱 달라붙었잖아요. 김경수도 놀랬어요. 이렇게까지 달라붙은 거. 자, 그래서 이 정치 현안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고 굉장히 겸손 모드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경수, 이 전 경남지사, 왜냐면은요, 지금 친문계에 구심점이 없는데 김경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친문들은 속으로 지금 좀 흥분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거 지금 복권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박주원이를 필두로 해서 지금 복권으로 띄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친명들은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재명이가 요즘 개딸들한테 지금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한편으로 개딸들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 재명인의 마을을 통해서 탈당하면 복당하기 힘들으니 탈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탈당한다. 그러면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유성에서 말이죠. 유성에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 당원들 토크쇼를 했어요. 즉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서로 좀 뭐라 그럴까요. 섭섭해하거나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 당선했다는 후폭풍을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말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 황우여 위원장하고요, 5.18 행사에서 나눴던 얘기를 지금 이제 이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생각하면 또라이라고 하고 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정치판이 이래서야 가겠느냐. 이거는 말이죠. 지난번 대선 때 원희룡 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이코패스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니까 본인이 그게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까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연임론관이 지금 굉장히 살아서 지금 이제 쭉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또라이다, 뭐 사이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본인이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개딸들이 당연히 찬성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게 비명 측에서는 연임론 반발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거에 대한 벌써 요런 공작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말이죠. 오늘 전남 순천대에서 당원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야, 이거 참 이런 조국이, 아니 이게 교수한 사람 맞아요? 아니 우선 정치 이전에 본래가 교수였잖아요. 허기야 뭐 이미 교수의 타이틀을 깔고 이 좌파 활동을 해왔죠. 이 대학 때부터. 자, 그래서 이 조국의 이 좌파 의식은 상당히 위험수에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상한 넥타이를 차고서 7공화국을 만들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폭주정을 본인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뺀 칼을 갖다가 계속 휘둘리겠다는 입장을 내려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민이가 유튜브에 말이죠. 이상한 지금 쪼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말이죠. 이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느닷없이 파혼 얘기를 했어요. 파혼이 낫냐, 이혼이 낫냐.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과연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지난 1월 달에 자기가 8달간 교제해온 남자친구하고 약혼 사실을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혼, 이혼,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이게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도하 언론들이
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좀 여러분께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잠잠하던 그러지 않아도 좀 잠잠했는데 김민전 교수 지금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자꾸 특검을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3억 7천만 원이잖아요. 4억. 이 정도 지금 국고를 낭비한 김정숙이 이거 옷 장식구 요거를 특검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김정숙이가 지금 우유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태예요. 김혜경하고 김정숙하고 같이 새 김 여사를 전부 특검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거지. 왜 김 여사만 뭐냐.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아도 김정숙이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큰 이슈로 지금 떠오르는 판국인데 여기에 불타오르는 지금 김정숙의 이 카드에 기름을 딱 부은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에요. 왜 문재인이냐. 문재인이가 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회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부인의 외교라고 하면 김정숙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서 타지말 인도 방문한 거 이거는 영부인 외교 정도가 아니야. 왜? 최종건이가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영부인 외교네요.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무슨 소리야? 그냥 영부인 외교가 아니고 단독 정상부인 외교야. 단독 정상부인 외교. 야, 그러니까 단독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요거 부인이 인도 타지말 관광을 욕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요. 자기 이제 김정숙의 그 인도 타지말 관광을 갖다가 비판한 것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불만을 뽑고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요거는 단독 정상부인 외교이다. 이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거 타지말 관광 가려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동원하고 예비비까지 4월 1일 만에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원도 40명이나 동원하고 그래서 국고 낭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발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지난 1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 고발 사건이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종배 의원이 주장이 뭐냐면, 인도 초청도 없이 스스로 셀프 초청을 해서 갔다 온 거, 이거야말로 예비비 편성까지 해가지고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요,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으로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게 형사 1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여전히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요. 캐비넷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캐비넷 속에다 두고 딱 짱박아 놓고 전혀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원석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거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 그러면서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이렇게 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6일 날 취임했는데요. 간부들한테 뭐라고 지시했느냐? 캐비넷 오병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열고 빠르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김건희 여사 건은 이원석이가 지시를 해갖고 지금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숙 거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정숙 것도 빨리 하라. 요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요 발언은 1차적으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여사 건 빠른 처리를 준비하라고 보이지만은 김영숙 거 이 고발건 역시 묵히기만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저는요, 이 변호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요. 묵히기만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김건희 것만 이렇게 속도 내서 수사하라고 하고 지금 이제 지난 12월 달에 지금 고발된 사건, 지금 5개월이나 지났는데 12월 달이니까요. 5개월 지났는데 먼지가 쌓이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평하게 수사해야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지금 김정숙 거 빨리 꺼내서 수사해. 그래서 김정숙 수사에 방점을 찍는. 그래서 지금 지금 딱 그러니까 이제 김민전 이 비례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두 수사가 동시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판국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원칙론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냐. 이 이제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 취임사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공평하게, 공평무사하게 이거를 처리해야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사법의 정처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이 원칙론적인 측면이 물론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쌓여 있는 게 뭐예요? 김정숙 거가 지금 먼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것도 수사를 안 하면 한쪽만 하면 이거 욕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사 똑바로 해. 그래서 방점은 김정숙 쪽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형사 일부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사건은요, 내일이죠. 20일 날 지금 이제 이 백은종 소리소리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재형한테 받은 선물, 요거를 갖다가 지금 주었다고 주장하는 주민, 요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정숙 수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김정숙도 소환이 이제 수순으로 확실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 바뀌었는데, 1, 2, 3, 4장 차지가 전부 비어 있어요. 그래서 1차장은 지금 이 백 사건, 김 여사하고 그 다음에 김정숙이 이제 이 타지말 관광,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돈 봉투, 그 다음에 대선 개입 여론조사 의혹, 이게는 이제 이재명 거잖아요. 요것이 지금 4차장 산업 반부패 수사 2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말이죠, 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요것도 지지부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식으로 따진다면 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요것도 특검해야 돼요. 이거 이재명이, 그 다음에 김만배, 그 다음에 지금 뉴스타파, 이게 전부 다 이게 특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장이 말이죠, 단순하게 김정숙만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 사건에도 속도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김경수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들어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김경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이제 쫙 따라 붙었죠. 예. 따라 붙다 보니까 김경수도 놀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가 도착하자마자 이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입장을 밝혔어요. 굉장히 겸손 모드입니다. 이제 본인이 트루킹 사건 때문에 이제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기대가 많으니까 이 기대가 많은 거, 기대도 많고 이제 그동안에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불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송구하고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게 지금 제 처지가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자,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께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인데 오히려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주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 예. 그리고 한국에 잠시 들렀는데 이렇게들 나와서 저로서는 조금 뜻밖이다. 한국에 잠시 들른 입장에서 제가 특별히 인사를 따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친문 구심점이 될 거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한국 정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 그리고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게 되면 그때 충실하게 궁금한 점에 답변하겠다. 오늘은 정말 일시 방문이 짧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달라. 그리고서 이제 공항 현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8월에 나갔으니까 이제 금년 8월이 1년인데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금년 8월에 들어오기보다는 금년 연말쯤에서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참석자 일시 기록하는 것이고요. 작년 8월에 영국에 있는 런던 정치경제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여기 방문 교수로 지금 가서 공부 중에 있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복권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피선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문들 가운데서는 지금 빨리 복권하라. 그래서 박지원이가 복권의 문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6일 날 이 복권을 해줘야 된다. 예, 아주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복권을 안 시켜주면 윤 대통령한테도 안 좋다. 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고민정의도 말이죠. 지금 이제 정치인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해야 한다. 여전히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한민수 당선인, 이건 뭐 이재명 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그야말로 문 중에 친문이죠. 자, 그래서 이 복권 문제와 관해서 그리고 이제 친명들이 신경을 쓰느냐 그랬더니 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이제 이 앞으로 대선에서 많이 나오는 건 그건 뭐 좋은 건 아니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김경수 대선 이 후보로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23일 날 오후 2시에 지금 이 봉하마을에 있는 대통령 모여 생태문화공원 특설 무대에서 추도식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도식은요, 슬로건이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슬로건은요, 2004년도 12월 6일 날 소르본대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민주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가치를 담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자,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친명계들은 지금 잔뜩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요, 김경수는요,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은 봉하마을 추도식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찾아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재명과 만나느냐. 그랬더니 다른 개인적 일정들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제 막 도착했으니 여러 사람을 뵙고 연락도 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는 거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않은 반증이 아니냐. 예, 아직도 약속이 안 잡혀져 있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일단은 불쾌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5.18 기념식에서 이 황우여 위원장하고 이제 둘이 나란히 앉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둘이서 무슨 얘기했는지를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여야 의원들이 원수가 돼가고 있는 현실 정치가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를, 즉 야당 대표를 대놓고 욕하는 품격 낮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았는데 황 위원장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밝히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야 의원과 정치 세력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관이 생겨난 것 같고 진짜 미워한 게 된 것 같다. 싸울 건 싸우더라도 싸운 현장을 떠나면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아까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사라졌다. 정말 원수들이 돼가고 있다. 왜? 아니, 범죄인이 아니라고 순전히 거짓말만 하니까 누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만 골똘하게 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말로 또라이라고 하고, 아주 유식한 말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사람은 원칙과 가치를 지키되 생각은 다양하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 정치가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황 위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속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맞는 얘기다라고 하더라. 예.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요. 지금 이제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최근 당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꽤 있겠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나가야 된다. 예. 요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을 묻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상대의 의견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고 외면하면 그대로 끝이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을 혼내기 위해서 탈당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당비를 끊어라. 탈당하면 너무 다시 복당하기가 힘들다. 예.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당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도로 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 운영에 당원들이 목소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명의 방안에서는요, 지금 이제 추후보를 찍지 않은 의원들을 색출하자, 또 탈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원들이 많은데 이게 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심각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이가 이제 순천대에서 지금 당원과의 만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발언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총선 민심에도
민생 쇼만 일삼는 대통령, 일본에는 한없이 굴종하고 국민은 섬기지 않는 정권, 독도에 제가 갔더니 반일 프레임 조장하는 대통령실, 오로지 배우자 김건희 씨 때문에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국민의 거부가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저는 마음에, 그리고 여기 넥타이 폭정 종식을 새기고 왔다. 무책임하고 무도하며 무능한 폭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가 아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탈환하겠다. 국민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제7공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같은 시대 정신으로 한 배를 탔고 민주주의를 탈환하고 폭정을 종식하기 위한 12척의 쇄빙선, 예인선을 힘껏 밀어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함축성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탈환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5.18 정신의 완성은 이미 완성된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쫓아내야 완성되고, 윤석열 정부를 쫓아내야 검찰 독재가 조기 종식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온다. 그래서 5.18 지금 이제 이 폭동 사태라고 우리가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폭동 사태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5.18과 같은 대대적인 현 정부에 대한 반발 집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 타도를 선동하는 거. 그래야 5.18 정신이 완성이 된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컨셉과 프레임으로 자기가 윤석열 정부에서 투쟁하는 것은 5.18 정신의 완성을 위한, 5.18 정신의 계승을 위한, 계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민주주의의 투쟁이다.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그래서 자기의 투쟁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노력. 참 무서운 인간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국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주죠. 요 넥타이. 요거 딱, 참 가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 넥타이의 폭정 종식.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좀 키워볼까요? 키워도 이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키면 글씨가 또 흐려져요. 그래도 좀 낫죠. 5.18 해놓고 폭정 종식 요거. 그리고 이거 뺐지. 이런 인간이 말이죠.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민 얘기. 자, 이게 지금 영상, 이혼보다 파혼이 났습니다. 자, 쪼민 상담소. 그러니까 조민 유튜브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쪼민 상담소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구독자가, 자기 이제 시청자가 질문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1월 30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남자친구하고 지금 8개월째 교제하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약혼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명품 분에 누린 부쉐론의 약혼 반지를 공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쪼민 여기 상담도에서 뭐가 올라왔느냐?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관, 모녀관계 여기에 대한 조민의 의견을 올린 겁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비 신랑의 여자 문제 판도라 상자 열어야 할까 모른 척 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정말이다. 이렇게 답을 올리면서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여자 문제가 있을 사람이고 그때 가서 이혼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파혼이 나으니까 빨리 열어보시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 또 다른 구독자가요. 20살 큰딸이 대학 가면서 자취하게 됐는데 매일매일 눈만 나는데 딸도 엄마 생각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에 집중하라. 이런 의견을 올렸어요. 자, 뭐라고 올렸느냐? 자기 경험을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자취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매주 본가로 오라고 했다. 제가 처음 자취할 때 주말마다 오라고 했다. 지금은 오라고 안 하더라. 본인 인생을 살기 바쁘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은 내 아이가 나를 떠나서 상실감이 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딸 없으니까 너무 편해.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라고 조언하면서요.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 딸은 내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인생에 집중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참 누가 누구를 조언해야 될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조언을 구하는 이 젊은이들 참 한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